위철한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후보자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하루라도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종교단체를 동원해 김민석 총리를 지원하려 했던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법사위의 대법원 현장 검증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 논란 등 국감의 본격 대결을 앞두고 예열에 들어간 여야 공방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행정안전위원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바로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활동 이력과 이재명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라는 사적 인연이 논란이 된 건데요.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국민의힘과 법조인 이력일 뿐이란 민주당이 충돌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를 바라보는 여야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쟁점이 된 것은 2017년 대선 캠프 법률지원단장과 2023년 당 윤리심판원을 지낸 위 후보자의 더불어민주당 이력. 국민의힘은 이 같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위 후보자가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후보자님이 이렇게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도와주신 것 저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으로서 다른 기관 가도 돼요. 한소원 가셔도 되고 정부 기관 많잖아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선관위로 오죠? 후보자 스스로가 이거는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위 후보자가 민주당 당원 자격으로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며 엄호했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이력을 가지고 공격들을 하시는 거, 비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신 적 있으세요? 가입한 적도 없고 활동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법조인의 역량을 활용한 것 또는 이용한 것이지 민주당원으로서의 당성을 가지고 일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재명 대통령과 위 후보자의 인연은 공정성 시비로 이어졌습니다. 응원단장이 다른 팀하고 만약에 시합을 하는데 심판이 됐다. 팔이 안으로 굽지. 응원단장격이 심판을 보면 그 심판이 바로 공정하게 봐질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민주당은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론 주장에 선관위가 강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고 위 후보자 또한 대책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제도적 불신으로 투표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좀 이렇게 무르게 하지 마시고. 부정선거 투표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근거를 들어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서로 할 기회를 한번 갖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벌 조항 이런 것을 대책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지적된 위철환 후보자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해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국군 창설 77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해 군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이나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긴 어렵지만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10월 중에 꼭 열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전선과 후방에서 묵묵히 임무를 다하고 있는 45만 우리 군 장병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군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투사들의 정신이 오늘의 국군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 군인들의 그릇된 행동 때문에 계엄과 내란이 발생했지만 책임을 단호히 묻고 심판해 군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독립군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국군의 헌신을 되새기며 그 정신이 현재와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어려울 것 같고 추석 명절 등으로 오는 10일도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10월에 꼭 열자고 국민의힘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60여 건 이상 되는 법안, 여야 합의돼서 처리된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 그중에서 한 10개 정도라도 좀 우선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감 중에라도 하루 날짜 잡아서 좀 처리를 10월쯤이라도 좀 털고 가자 그런 입장에서 계속 국힘한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선 기업인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해달란 원내 지도부의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특정 종교단체를 선거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김경 서울시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경 서울시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를 밀어주기 위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여 명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연이어 제기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의혹의 본질이 김 총리의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내년도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나온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몸통은 김민석 총리인 것입니다. 송 원내대표는 김민석 총리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며 당 차원의 특검법 발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진종우 의원은 김경 시의원을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 김현지 비서관을 부속실장으로 인사 발령을 낸 건 대통령실의 명백한 국감 방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현지가 도대체 뭐길래 대통령실에서는 이 국민들의 질문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국회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정부의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화재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에는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진상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협조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방송 오다인입니다. 이슈픽 서한한 개건 기자와 함께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 불참 속에 여야 고상만 오갔던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서한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붕어빵 청문회다. 그리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 어제 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대법원장과 그리고 대법관 불참을 비판하면서 빗댄 그런 표현이었는데 어느 정도 그 예상이 됐던 그런 흐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전에 출연했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미 청문회가 결정이 됐을 때부터 대법원장의 불참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어제 민주당이 주도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단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신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사법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놓고 치열한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이른바 4인 회동설을 토대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거듭 주장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가짜뉴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범여권 의원들은 오는 13일 열리게 될 대법원 국정감사를 조의대 청문회에 준하는 자리로 삼고 그 이틀 뒤인 15일에 한 차례 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청문회가 부당하다고 하니 국감은 하루 더 잡겠다고 한다라면서 맞섰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어제 청문회가 열리는 날짜에 맞춰서 법원에선 지기현 부장판사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된 게 없다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혹의 시작은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서울 강남의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제보를 받았다면서 거듭 이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 또 수사의 필요성을 촉구해 왔었는데요. 그리고 어제 이 청문회가 열렸던 어제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이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는 법조인 후배들과 가벼운 식사와 술을 곁들인 술자리를 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관계가 직무 관련성이나 접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외부 인사가 포함됐던 이 법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이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려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심의 결과도 함께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 식구 감싸기라며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날 지기현 부장판사가 휴대폰을 교체하고 얼마 되지 않은 3개월 뒤에 이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곧바로 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에서 나왔던 특검검사 복귀 희망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성과가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듣고 있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팀입니다만은 가장 먼저 또 검찰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손을 든 것도 김건희 여사 그 특검팀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2주 전쯤에 이 특검 수사 분위기를 좀 취재하다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특검 검사들이 검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어제 이 검찰청 폐지가 담긴 법안이 이 대통령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에 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마무리되면 최대한 빨리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팀장 8명을 포함해서 40명 정도인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들은 수사와 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특검에서는 이전처럼 직접 수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에 정통했던 한 법조인은 제게 이 현재 검사 10명 중에 1명꼴로 검찰에서 특검으로 파견을 간 상황인데 모 조직인 검찰 조직이 사라지게 되고 또 남아있는 검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이 파견 검사들의 수사 동기가 크게 떨어진 것 같다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 김건희 여사 특검 파견 검사들의 경우 이 앞장선 흐름 때문에 내란이나 해병대원 특검팀의 검사들도 줄이어서 반발할 가능성도 조금씩 점쳐지는데요. 이 최근 파견 검사를 증언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서 합류가 시작되면서 조금 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긴 했지만 역시 이 검사들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고비를 맞은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어제 법사위 청문회에선 이 이슈도 다뤄지면서 항명이다, 징계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검사 없는 특검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어제 법사위 청문회 때 이 범여권 의원들 즉각 이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공무원의 중대한 항명 행위라고 규정을 하면서 법사위의 이름으로 처벌 및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자라고 비판을 했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역시 공무원들의 저런 정신 나간 행동들, 집단 행동에 대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팀이 국민의힘을 겨눈 수사도
의혹으로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의주시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팀은 아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의혹, 또 서울과 양평 고속도로 사이에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매관 매직 의혹 등의 수사도 더 진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수사는 검사들이 밤을 새는 일도 잦을 정도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사실 검사들끼리 한 팀이 되어서 으쌰으쌰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팀 30일 더 수사기한 연장이 가능해진 상황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수사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 사안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는 14일부터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또 산업재해와 관련해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과 홈플러스 모 회사인 김병주 MBK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 무비자 입국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혐오와 정쟁이 아닌 국익과 민생이 우선돼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시급한 건 내수 살리기와 관광산업 회복이라며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수개월 전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특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혐오와 불안을 조장하는 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위기를 넘어 민생 경제를 지키고 국익을 위한 길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상법상 배임죄는 유지하면서 형법상 배임죄만 폐지하기로 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를 위한 방패막이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배임죄 보완 내용과 범위, 입법 일정 등을 명확히 밝히고 대체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를 찾아 방위산업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방위산업이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연구 분야인 만큼 국회의장으로서 방위산업 R&D 예산 지원을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기업과 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0월 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김현지 방지법입니다. 김현지 신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야당에선 김현지 방지법 발의를 예고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감을 코앞에 앞두고 이렇게 단행한 인사여서 굉장히 그 뒷이야기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김현지라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정치할 때부터 지근거리에 있었던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실 경력이 뭔지 학력이 뭔지 나이가 뭔지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습니다. 김현지 방지법을 지금 박소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고 있습니다.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해 국감 출석까지 피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기본 신상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김현지 방지법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인사를 낸 것은 국감에 불출석시키기 위한 의도가 매우 크다고 국민들은 보고 계십니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국정감사 방해 책동입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못 나올 이유가 뭐겠습니까? 100일도 안 돼서
김현지라는 인물께서 뭐 여러 언론도 보도했지만 만사 현통이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지금 거론되고 있거든요. 뭐 한간의 보도에는 비서실장인 강훈식 실장까지 능가하는 성남실장, 성남라인이 아니냐라는 그런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실의 예산을 관리하는 총무비서관은 역대 정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반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수행과 의전을 담당하는 자리로 국정감사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야당에선 김 실장이 국감 직전에 보직 이동한 것을 두고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한 주랭랑 인사라면서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비판에 대통령실은 기서진 조직 개편 일환일 뿐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놓고 반박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가까운 자리에서 보좌하는 부속실장으로 옮긴 거거든요. 김현지 실장을 지금 굳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라는 거는 저는 결국은 뭐냐면 이 정쟁 청문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뭐 출석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부속실장이 사실 뭐 그 국감장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마치 그거 하나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인 것처럼까지 한다면 저는 아마 당사자가 그러면 제가 나가겠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 나올 이유는 없거든요.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논란이 확산되자 우상호 정무수석은 김 실장이 국감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김현지 실장이 국감의 모습을 드러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배임죄 폐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72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을 줄여 경영진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이 때문에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수건이자 수십 년간 요구되어 온 핵심 사안입니다. 배임죄는 그간 모호한 조문과 추상적 요건 탓에 기업 경영의 족쇄로 불려왔죠. 법조문에 규정된 업무에 위배하는 행위, 손해를 가한 때라는 조건은 해석의 여지가 넓어서 경영 판단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배임죄를 폐지해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이는 대신에 손해배상으로 물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의사결정을 했을 때 이게 이제 향후에 회사의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임죄로 의뢰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형벌 만능주의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재계는 오랜 수건으로 삼아온 만큼 배임죄 폐지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배임죄라도 좀 완화해 주자라는 법안을 저희 당이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민주당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배임죄 전면 폐지를 들고 나왔는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재판이 지금 배임죄거든요. 대장동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깊게 연루가 돼 있으니까 배임죄를 없애야만 그 부분에 대한 기소 자체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할 수 있겠고. 배임죄 처벌을 폐지한다 그러면 그러한 기업가들의 모럴 해저드로 인해서 기업과 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 또 소액 투자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상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에서 면소 판결, 즉 유무죄 판단 없이 소송이 종결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강한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또 한 번의 정치적 대립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 1항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국정자원 화제가 엿새째를 맞았는데 정부의 전산망 복구 속도는 여전히 더딘 상태입니다. 우체국 쇼핑몰로 판매하려던 송편의 5톤도 버려야 했다고 하는데요. 전 정부의 예산 삭감 때문이냐 또 현 정부의 대응 부족 때문이냐 이 국정자원 사태 원인과 후속 조치 이번 사태를 두고서 좀 어떤 점을 가장 좀 짚어봐야 할 포인트인지 홍 의원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이거 매번 이런 사건 나면 지난 정부 책임이냐 현 정부 책임이냐 이런 논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권이.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도 비판을 했던 게 툭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어쩌고저쩌고 한 집권 끝날 때까지 그랬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그거에 대한 비판도 했듯이 이번 것도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정부가 예산 냈잖아요. 네. 그 정부 예산에 그러면 전산망 그 이중 그 망 설치나 이런 거 관련된 예산이 반영됐느냐? 안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그 지난 정부 탓이다 현 정부 탓이다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관련 예산을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충분히 복원시키거나 또는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증액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혜진 의원님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실까요? 일단 이게 국민들의 관심은 좀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규명하고 빨리 수습하고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히 세우는 걸 건데 원인은 제가 이렇게 뭐 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중화 작업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네. 이게 문제 생기면 바로 다른 대체 그 설비가 가동되도록 하지 못한 거. 대구하고 광주에 분원이 있지만 그런 기능을 못 하고 일부 이중화 그 설비를 해놨는데 이 가동이 안 되는 상태로 해놓은 게 원인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설비를 만들 때 그 서버하고 배터리하고 이 그 간격을 한 90cm 이상 해야 되는데 60cm 정도로 이렇게 좀 가까워 가지고 빨리 불이 옮겨 붙게 만드는 거고 또 그 사이에 방화벽을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하지 않았던 거 그런 것들이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 현장에서 배터리 작업을 하던 그 현장 인력들이 좀 네. 경험 부족 때문인지 뭔가 좀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각도에서 문제 그 해법을 이제 마련하면 되겠고 수습은 생각보다 좀 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 있는 일이고요 해서 네.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결국 예산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부 예산이 안 들어 있다면 국회에서 예산 넣어야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모레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고 또 이제 나흘여간의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곧바로 이번 정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당이 이번 국감에서 대법원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오는 13일 그러니까 국감 첫날에 대법원 국감에 이어서 15일에 현장 검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습상정과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번에 증인 전원이 불참한 어제 청문회에 이어서 대법원의 현장 검증 강행에 대해서 우리 조혜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우리 당에서 지적한 것처럼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국회 관련 법에 따르면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네. 국정감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현장 검증이라는 네. 것이.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내란 그 재판이라든지 이런 진행 중인 재판에 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그건 위법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고 결국 민주당에서 계속 그 정치 공세를 해온 거는 대법원이 이
재판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이제 청문회를 2번 했잖아요. 네. 2번 다 대법원장이나 또 증인으로 채택된 대법관들이 출석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지만은 선거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사법부 수장까지 증인으로 채택을 할 정도면은 민주당이 그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고 그 근거가 그 본인들이 증인들이 출석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청문회에서 그걸 제시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2번 다 제시를 못한 거는 보면은 그 정치 공세일 뿐이고 그걸 입증할 증거나 증언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런데도 그러면 빨리 이제 그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국정감사 안에서 별도로 또 현장 검증까지 실시하겠다고 하면서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장 사퇴나 또 법원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거는 이제는 그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여론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국정 지지율이 지금 100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도 많이 출렁거리거든요. 네. 그거에는 지금 여론이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 반응하는 데는 이런 것들이 다 그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지켜보고서 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는 이런 식의 민주당의 접근 방식은 여론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고 단순히 나쁜 게 아니라 굉장한 그 국가의 운영이나 또 체제에 대한 이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저는 현장에서 느껴져요.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단순히 뭐 짜증 난다 보기 싫다 이게 아니라 그 굉장한 그 위기감을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을 보는데 민주당도 강성 지지자들에게만 그냥 그 영합하는 그런 그 행동을 계속할 게 아니고 그냥 평상하게 나라를 바라보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이런 이 이슈에 대해서 이런 식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지금부터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게 민심과 멀어지고 국정 동력을 빠른 시일 안에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제가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민주당에. 알겠습니다. 조언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대법관 청문회 증인 채택의 이제 부당성 그리고 이제 내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법원 현장 검증의 위법성.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이 환경 조성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요. 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뭐 다 동의할 수는 없고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 동의할 수는 없고요. 우선은 그 대법원 현장 검증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와 검찰 그리고 법원에 대해서 그 외에 이제 또 감사원이나 기타 이 사법 시스템과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그 감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국정감사는 주로 이제 질의응답 중심으로, 그러니까 현장의 증인들을 불러서 놓고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진실을 파헤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현장 시찰 또는 현장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기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산업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사위에서 관련된 이제 사법 현장, 대법원 방문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옛날에 우리 교도행정 때문에 교도소도 방문하고 합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일환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전혀 이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 법사위의 정상적인 국정감사 활동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두 번째 지금 현재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소 민주당 측이 아쉬운 것은 이게 이제 본말이 뭐냐라는 거예요. 원래 당초에 그 대통령께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더 관심이 있었던 거는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중요시 얘기가 됐거든요. 네. 대법원의 그 대법관의 숫자 증원이라든지 또는 인사행정 시스템의 변화라든지 또는 판사들의 그 법관들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기준과 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지금 자칫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 문제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도리어 중요한 본질이 좀 사라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치를 분명히 할 때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좀 더 진전된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자꾸 겉도니까 네. 거치 문제도 제대로 진전이 안 되고 논란이 도리어 사법개혁보다는 그런 어떤 그 의혹 제기로만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감과 현장 검증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민주당에서 뭐 이게 여론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는 뭐 일장일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사법개혁이나 어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원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도 있는데 민주당은 이제 정부 여당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사법적인 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민생 개혁을 투트랙으로 잘 끌고 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슈를 또 이제 다뤄보기로 하겠는데요.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 중에 이제 한 명이 아닐까 싶은데 이틀 전까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었던 김현지 제1부속실장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감 출석 회피용 방탄 인사다 이렇게 이제 꼬집었고 여당은 적절한 보직 변경이다. 아무런 이제 문제가 없는 인사였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뭐 출신 학교 여러 가지 설왕설래 출신 학교가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는 이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좀 이렇다 할 밝혀진 거는 특별히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국감 출석 논란과 관련해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 현재 이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떤 점들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김현지 비서관 이제 부속실장이 됐죠. 네. 김현지 실장에 대한 논란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만사형통이니 김현지가 실세니 이런 얘기가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 전원의 전원 네. 그렇게 그냥 유추할 뿐이고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 시절부터 오래된 인연 때문에 그런 어떤 추측이 계속 꼬리를 물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성남 쪽 사람들 얘기 듣거나 또는 대통령실 주변에 얘기 들어오면 김현지 비서관이 그렇게 실세라고 얘기할 만큼 흔히 조직 내에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나댄다 이러지도 않고요. 네. 성격도 굉장히 조용한 성격입니다. 저도 옛날 원내대표 시절에 이재명 당시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실에 보좌관에 있을 때 봤는데 있는 둥 마는 둥에서 굉장히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냥 인사하고 가기 바쁘고 그런 스타일이라 네. 저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을 정도로 조용한 자기 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정부 출범한 지가 이제 한 3개월 좀 지나고 4개월이 채 안 됐는데 네. 지금 총무비서관이 무슨 비리가 있겠어요. 저는 현장에 국감에 나왔을 때 대개 총무비서관한테 질의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또는 민정수석이 가끔 출석하느냐 하고 갖고 다툼이 있지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뭔가 대통령실에 어떤 구체적인 사안이 생겼을 때 관련된 예를 들면 네. 특활비라든지 대통령실 어떤 인사가 누가 사고 쳤을 때 대통령실 인사나 이런 거는 총무비서관이 1차적 책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문제 제기라도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국감에 나오는 것 자체가 논란이 되는 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국감에 이제 많이 총무비서관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게 됐기 때문에 직전에 이루어진 인사기 때문에 말이 더 많이 나오는 저는 그래서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아니면 진작에 좀 더 빨리 인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 국감을 한 이후에 인사를 하거나 했으면 논란이 없었을 텐데 네. 괜히 뭐랄까요? 불필요하게 이런 논란을 자초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현지 실장이 이번 국감에 나올 거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올지 안 나올지는 현재로서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출석을 하면 별거 없구나 오히려 이렇게 좀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좀 설왕설래로 나오느냐 마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점을 좀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이 자초했죠.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이고 핵심 측근 실세인 거는 맞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원래 모르죠. 저도 얼굴도 본 적도 없고 우리 국민의힘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일 텐데
핵심 실세 채권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겪으면서 그 같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고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고 제가 볼 때도 뭐 정치는 아니지만은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핵심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문고리 3인방하고 그 사람들도 다 비서관급들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최순실 씨였는데 근데 거기는 4명이나 됐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측근 중에서는 제가 볼 때는 딱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훨씬 더 약하고 신뢰나 이런 게 영향이 훨씬 더 약하고 한 사람이니까 더 이제 이게 힘이 집중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게를 높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역사 우리가 다 좀 뭐 근래에도 다 봤지만은 정권의 핵심 실세라는 거는 끝이 거의 안 좋잖아요. 그 본인 때문에 또 대통령도 안 좋게 되는 불행한 그 대통령의 역사의 바로 그 이면에는 그 핵심 실세의 불행한 역사 같이 엮여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본인은 일밖에 안 했다고 하지만은 일을 잘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에 뭐 변호사 또 시민단체 성남시장 경기지사 대통령 오는 과정에서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고 재판도 지금 5개나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가까이서 내밀한 걸 다 봤을 사람이 유일 한 사람을 꼽는다면 그 사람일 텐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는데 그런데 역대 정권에서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 후반기에 대중에게 보여졌거든요. 좀 전에 실세도 아니다 하는 거는 그 정치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지 일반 언론이나 대중이 알게 되는 건 정권 말기인데 이분은 지금 대통령 지금 넉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좀 아까 말씀하신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옛날에 하듯이 그냥 그래 뭐 총무비서관 늘 국감에 출석했으니까 출석시키면 되는 건데 못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바로 비호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저 정도면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파고들 수밖에 없고 언론도 주목할 수밖에 없고 국민들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대통령 뒤에 숨어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대중의 전면에 딱 이제 타겟이 돼서 일거수일투족에 이제 주목받게 되고 과거에 예리했던 것까지 다 이제 관심 대상, 규명 대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뜨거운 감자가 정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가 좀 주목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뜨거운 감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어쨌든 기존의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많이 출석을 했다면 정면 돌파하는 것도 그 하나의 좋은 방편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가겠습니다. 여야가 연휴 이후에 비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남은 이제 60여 개의 법안에 대해서 모두 단계별로 필리버스터를 할 거다 이런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여당은 형식적인 필리버스터 남발을 막는 국회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계속해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될수록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사람들은 국민들은 또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수 정당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뭐 그런 행동에서 액션으로 많이 또 쓰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의 효율성을 포함한 과연 필리버스터가 적정한 것이냐 뭐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필리버스터 필요한 제도입니다. 뭐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어요. 당에다가 국민의힘이 뭐 비위쟁법 법안도 필리버스터 한다 그럴 때, 야, 그 추석 앞두고 그럼 끊지 마라 그냥 추석 때 계속 하게. 그러면 더 힘들 거다. 우리가 끊을 줄 알고 했는데 추석 때 계속 하게 하면 더 힘들 테니까 끊지 말아보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필리버스터 제도가 미국에서는 필리버스터인데 우리는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러니까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원들은 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 성경책 읽는 분도 있고 그런 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는 무제한 토론이기 때문에 의제에 관련된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까지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만약에 제도를 바꾼다면 최소한 소수 정당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준다는 측면에서 지금 24시간이 지나면 끊을 수 있는 방식을 조금 더 시간을 늘려주면서 대신 비쟁점 법안에는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의 제도 개선을 여야가 한번 지혜를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불편하다고 그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 무제한 토론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는 민주 정치에서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이 국회 내에서의 존재 이유, 역할 이거 자체를 완전히 그냥 그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려 없는 정당체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법안 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뭐 아무 역할을 못하지만은 우리 주장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이것도 못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벌써 그 필리버스터 제도를 민주당이 무력화시켰어요. 아시는 것처럼 최장 한 달을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딱 하루만 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신사적으로 필리버스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서 반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찬성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신청까지 들어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방해하는 그 행동을 했잖아요. 굉장히 비신사적이거든요. 이거는 검도를 넘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필리버스터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켰는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필리버스터 요건을 더 강화시켜가지고 지금 5분의 1만 그 요구하면은 필리버스터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더 강화시킨다는 건데 강화시키면은 국민의힘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필리버스터 이제 제도가 없어지는 셈이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말 독재를 하고 싶을까? 자기들이 다 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못하게 할 정도로 입을 딱 틀어막고 오로지 한 당이 모든 걸 그 독점하고 지어가는 그런 정당을 그런 국회를 그런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런 걸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그때 쌓여가지고 이 정권과 이 민주당에 대한 평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걸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성 지지자들이 좋아 그렇게 가 완전히 그냥 국민의힘 깔아뭉개 그냥 얼달려버려 해체시켜버려 이러니까 그 코드로 쫓아가는데 반드시 역풍이 있습니다. 예. 오늘 역풍 말씀을 여러 번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꼭 필요한 정치 제도다라는 데는 두 분이 같은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길지 않게 좀 말씀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여당이 종교인 3,000명을 동원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 경선에 개입하려 했다. 바로 어제 진종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의 내용인데요. 민주당은 해당자들의 입당을 무효하고 또 조사를 명했는데 국민의힘은 몸통이 김민석 총리다. 고발과 함께 특검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당의 종교단체 유착 의혹, 얼마 전에는 반대로 국민의힘에 관련한 비슷한 의혹이 나왔고 현재 수사 중인데 종교단체 유착 의혹이 파장이 좀 어디까지 갈까요? 글쎄요, 저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지방시의원이나 그 기초단체나 광역에 있는 의원들이 후보자들이 이런 당원 모집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생긴 일종의 이제 일탈 행위라고 보입니다. 특히 해당 의원이 사실 김민석 총리는 지금 현재 여러 차례 본인이 공식적으로도 얘기했고 지인들을 통해서도 제가 확인한 바이지만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까지 나올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밝혔고요. 물론 이제 정치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년 한 2, 3월쯤에 김민석 총리 아니고선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 입장에서 어렵다면 그때 가서 달리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총리 된 지도 얼마 안 되고요. 청문회까지 해서 했는데 국정 운영의 중요한 축인 총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총리 자리를 징검다리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가 정치를 그렇게 해온 분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해당 시의원이 자가 발전하면서 이루어진 건데요. 저는 어쨌든 이 논란에 대해서는 해당 수사기관이 빠르게
조사해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리어 그 성역 없이 수사에서 네. 이 김민석 총리가 그 관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일부 예를 들면 특히 핵심이 당비단합이거든요. 의원 그러니까 이 당원을 모집한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또 당비를 대납했다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네, 철저한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예,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말씀하신 것은 똑같은 사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이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당의 이 반대를 뚫고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당원 명부를 가져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 수사 초기 단계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정 종교단체하고 연루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놓은 정교 분리인 헌법 정신을 위배한 위헌 정당이다. 해산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똑같은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가 이걸 조사 지시를 한 거는 상당히 구체성이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든 우리 당에서는 경찰 형사 고발하고 이제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압수수색해서 당원 명부 확보하고 또 그쪽 종교단체의 교인 명부도 확보해서 대조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게 집단 입당한 부분이 확인된다면은 민주당도 똑같이 국민 앞에 나와서 우리 당은 정교 분리의 헌법 정신을 위배한 정당이고 위헌 정당입니다. 네. 해산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마침 예. 표 찍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외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추석 연휴 행복한 시간들 보내시고요. 저희는 국감 끝나고 11월에 뵈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